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조병구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창원 성산구 지역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대를 거듭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더 이상 요구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공을 다시 문재인 대표 쪽에 강하게 던진 셈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리포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허성무 위원장, 이 창원에서 멀리서 올라왔는데 첫 질문부터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당 상황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고 어쨌든 뭐 국민들 앞에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 보이는 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인데 그걸 위한 어떤 뭐 모습은 없고 오로지 이제 당권 또는 공천 이런 걸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느냐 뭐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강가에 가 계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강은 안 건넜습니까? 건너진 않았고 아마 마음은 건널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너고 싶은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냐. 건널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일부 강경파들이 안 의원께 뭐 건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온건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대단합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문 대표 측에서도 뭐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다 이런 논리는 결국 강경파들이 강을 건너자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또 새로운 문안박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새로운 대안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병구 위원? 네, 제가 보기로는 안철수 의원 이미 뭐 최후 통첩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루비콘강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아마 반 이상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되돌아오기는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반 이상 건넜다고 보고요. 돌아오는 길보다는 마저 건너가는 길이 더 빠르다.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 간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하고 이 문재인 대표의 그 친노 정치하고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합당을 하면서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화합을 한 것이죠. 화학적 결합까지 못 갔다.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장,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자면은 2012년 대선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양보가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경선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문재인 대표가 양보할 차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직 하잖아요. 근데 뭐 양보를 하건 안 하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막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나가려면 나가라. 지금까지는 그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뭔가 지금 문제를 자꾸 꼬이게 만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판단에 드러나지 않는 또 소통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안박 체제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일방적인 강압이라든지 억압으로 제한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실무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으면서 제한됐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안 대표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안 대표의 심정을 문 대표님이나 문 대표 주변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야권 연대 과정에서 후보를 양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5년 전 지방자치선거에서 108만 창원시장 후보로 있다가 후보를 양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양보한 사람이 그 양보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거꾸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안 대표님은 그런 심정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 보람된 일을 하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스스로가 극복해내셔야 되는데
그런 극복의 훈련이 좀 부족하시지 않느냐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 아까도 이제 신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문안박 그 제의를 하면서도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표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이것이 야당에서 우리 여당 보고 매일 말하는 거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새정년을 보면 우리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다는 말, 뭐 안철수 의원이 뭐 그런 거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면에서 지금 지적한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루비콘 강가에서 지금 그 서성이고 있는지 이미 절반 이상 건너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탈당한다면 이게 뭐 단기 필마로 탈당을 해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겠지만 동반 탈당으로 현역 의원이 함께 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파괴력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허성모 위원장. 뭐 오늘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예. 문병호 의원께서 그런 네. 말씀을 이미 하셨죠.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저는 뭐 공멸의 길이다. 잠시 행복하고 잠시 빛날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 개인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 당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절망의 선택이다. 그래서 어쨌든 중진들께서 통합하고 중재를 하겠다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 대표께서도 좀 더 많은 열어놓고 또 방안을 내놓으실 필요 있다. 왜냐하면 현재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 분란의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당을 하고 그 독자적으로 다시 세력화를 하는 길은 공멸의 길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 잔류를 선택하면 그러면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됩니까? 정치는 그 어려운 순간에 예. 항상 행복이 뭐 보상돼서 그 순간들을 맞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그 숱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야 결국에는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안 대표님에게 이 시기가 그때 당시 단일화 당시의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데 네. 잘 견디셔야 한다. 그런 충고들을 참모들이 하셔야 되고 안 대표님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당의 중진들이 조언하고 감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허성모 위원장의 그 진정성과 충정은 제가 10분 이해하지만 어쩐지 자꾸 안철수 의원한테만 참으라고 들려서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과연 정당한 것인가? 문 대표께서도 훨씬 더 여시고 또 문 예. 대표 주변의 강경파들도 안 대표님의 그런 그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왜냐하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실제 있다가 아니고. 노력해야 되고 일부에서 또 그런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강경한 발언들을 내서 그것이 사석이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부분도 있고.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 경우에 뭐 못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을 들으면 예? 아니 없던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극도로 자제하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 어려운 국면에 어쨌든 이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앞서야 한다 그런 네. 생각이. 네, 제가 보기로는 이 안철수 의원도 결국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고난의 행군은 사실 가고 싶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난의 행군을 가더라도 미래에 자기에게 어떤 그 보상이 따라올 것이냐,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나아가서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정치를 안철수만의 새 정치를 다시 예.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새누리당 쪽 얘기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험지 출마론이 뭐 여야 모두에서 나오더니 새누리당에서 지난 주 말에 중진 용태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누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가
서청원 최고위원의 용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쫙 돌면서 예. 상황이 조금 심각해졌는데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가 일단 다선이라든가 또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서청원 의원을 지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이 맞다면 이 말이야말로 참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할 때 나이가 75세부터 80세 사이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런 예를 봤을 때 지금 서청원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7선을 하셨습니다. 7선 하시는 동안에 TK나 PK나 이렇게 그 새누리당 우세 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 당선된 적이 없고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했죠. 예, 무조건 이제 모든 지금도 것이 전부 다, 경기도고. 예, 지금도 경기도고 수도권에서 당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에 사실 관건은 우리 수도권에 있다고 봅니다. 승패의 관건은. 그렇다면 이 수도권에 이 서청원 대표 같은 그런 그 중진이 포진함으로써 수도권 선거를 총체적으로 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으로 보면 이 서청원 전 대표야말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도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조병국 의원도 이 경기도 파주에서 네,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수도권에 이 후보로서 갖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이 서청원 최고 용태론을 보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당 사정이긴 합니다만. 예, 뭐 결국은 뭐 새누리당도 내부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그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친박과 또 뭐 비박 사이에 네. 권력 투쟁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결국 그건 공천을 둘러싸고 누가 더 주도권을 갖게 되고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갖느냐 이런 거의 한 단면인데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나이만 가지고 선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구는 물러나야 된다. 이건 좋지 않은 거죠.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쨌든 인적 쇄신은 우리 당이든 뭐 옆에 당이든 다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요, 친박 비박의 어떤 권력 그 투쟁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그 근원지는 뭐 친박 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발언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뭐 친박과 비박의 어떤 그 권력 투쟁으로 보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허성무 위원장도 이게 뭐 무슨 나이, 선수 이렇게 기계적으로 뭘 재단하듯이 이런 것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옥석을 가려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흐름을 탄 물갈이, 이거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뭐 조병국 의원도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주제 좀 짚어보시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지금 조계사에 은신한 지 꽤 됐습니다. 민중집회, 2차 민중집회인 12월 5일까지는 조계사에 있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 날인 12월 6일 날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오늘 밝혔습니다. 당분간 더 있겠다고 거취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여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다음에 너희 당내에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발 폭력 시위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폭력 시위가 1차 때 부분적으로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게 극소수로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뭐 한 위원장께서 지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한 위원장이나 민주노총에 계신 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노동법 개정이 뭐 개혁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계약의 성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들이 관철될 때까지는 저게 더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거기에 의탁하고 싶은 마음, 또 그리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은 이쯤 했으면은 2차 집회가 평화롭게 끝이 났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기 때문에 또 자진 출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국민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개입을 어떻게 슬기롭게 만들어가느냐, 그런 게 지금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허성무 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12월 16일 날 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고 12월 19일 날 제3차 민중대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이른바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조계사에 머물면서 계속 지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들의 뜻은 예. 대체로 그러나 지금 예, 나와라 자진 지금 내서. 나가는 것이 더 그럼 어느 쪽입니까? 모양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돌아가는 것 그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장 어느 쪽입니까? 저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병규 위원. 예, 저는 이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이런 행태는 불교계를 욕보이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실정법부를 위헌한 범법자입니다. 이 범법자가 불교라는 종교의 관용에 의탁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또 뒤에 숨어서 또 했습니다. 12월 5일 집회가 끝나면 자진 출두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화쟁위원회도 이 약속을 처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정도 했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비겁한 짓 하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자진 출두하고 그 법률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민노총이 설명하기로는 12월 6일 날 자진 출두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12월 6일 날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거취를 당분간 조계사에 더 머무르는 걸로 밝힌 겁니다. 하여튼 민노총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조병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모든 사안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떠안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피신 요청과 그다음에 중재 요청에 화답해서 12월 5일 날 평화 집회까지는 화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함께 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뭔가를 나서야 된다. 예컨대 16일 집회도 관리하고 19일 뭐 집회도 관리하고 그 이후에 뭔가 나오면 또 과연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야 가겠습니까만은 예. 어쨌든 뭐 저는 뭐 일단 한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네. 현재의 어려움을 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노동계가 개혁이라 하지만 사실상 본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네. 계약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에게 모든 뭐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의탁해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 사이에 정치권이 여야가 머리를 예. 맞대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알겠습니다. 도출해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결론을 하셨고, 자 짧게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조계종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조계종 이제는 조용히 좀 문 좀 열어주시고요. 또 경찰도 조용히 가서 법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게 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용조용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조용조용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노총이 그 10만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조직 아닙니까? 조용조용히가 가능할지,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조계사에 뭐 경찰력이 강제로 한상균 위원장을 구인하기 위해서 조계사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대화, 이면 대화라도 있고 그 과정에서 조계종은 조계종대로 좀 이 권위와 위신이 좀 손상되지 않으면서 또 민노총과 경찰이 조금 좀 해법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